무언가를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그게 저는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사업하면서 월천 만드는 게 하루 12시간씩 갈아 넣으면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런 영역이지. 20대 때 제가 가진 꿈은 정말 그거 다 딱 하나였어요. 네.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졸업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그 제 꿈이었던 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게 다 보너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냥 모든 일에 그 다음에는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좀 되게 좀 까칠한 편이고 한데 와이프가 저하고 결혼해준 것도 저는 너무 고마워요. 물론 철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돈 잘 버는데 뭐 당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철없을 때요. 철없을 때 결혼 초기에는 그런 생각도 건방진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잘 챙겨주고 이게 애들도 잘 키워주고 그런 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정말 다양한 강의들을 하는데 이런 강의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를 좋게 봐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덜어는 성공도 하시고 이런 것들 지켜볼 수 있는 삶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뭐 독실한 기독자 신자는 아니지만 저는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정말 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 행복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컸을 거라고 오해들을 하실까봐. 네. 그러니까 저만큼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도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네, 그냥 나의 태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어려울 때도 행복하게 좀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 구체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월천만 원 만들기 네. 요거 한번 달성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부자가 네. 되고 싶거나 네, 경제자격이 얻고 싶은 분들. 네, 네. 그래서 이 월천만 원 달성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답변을 써드릴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몇 줄 안 되지만 진짜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거, 전략 짰던 거, 네, 이거를 종합적으로 네,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텐데 누군가에게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시덥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십억짜리 한마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직장인이시다. 네, 월급쟁이 직장인이시면 저는 부업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근데 우리 회사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서요 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일단 해보시고 문제가 되면 그때 해결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내 학창시절 공부를 좀 했었다. 그럼 과외를 해보세요. 과외를 구하기가 어려우면 좀 저렴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수학이 어렸을 때도 좀 약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초등학교 수학 과외를 하시면 돼요. 연산 같은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고 모객을 하면 그거는 꼭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행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저한테 나중에 감사 메일이 와요. 진짜 선생님 말 듣고 속눈샘 치고 해봤는데 지금 뭐 500만 원을 벌고 있다. 뭐 어떤 분은 1000만 원 넘게 벌게 됐다. 감사하다. 이런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부업으로 벌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한번 과외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교육업은 진짜 되게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남자분이시면 요즘에 배달 앱들 많잖아요. 그 라이더도 정말 괜찮거든요. 그런 거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등록금을 모았던 경험도 있고 그거 잘하면 네, 그래도 강남 같은 데서 하면 강남이 가장 좋습니다. 배달 건수가 많으니까 저녁 때만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 물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고충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부업으로 200만 원만 더 벌어도 실제로 저축하는 액수는 2배, 3배가 되거든요. 가령 내 월급이 현재 5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4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저축하고 있었다. 그런 분이 만약에 200만 원의 부업으로 추가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저축액이 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100만 원 저축하던 사람이 300만 원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런 원리를 전혀 몰랐는데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됐어요. 가령 처음에는 제가 한 과외를 엄청 열심히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근데 돈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네, 과외를 물리적인 한계까지 이렇게 막 다 꽉 채웠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벌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축액이 막 3배, 4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현금 5천만 원을 모아서 졸업을 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창업을 해서 학원을 차렸죠. 그래서 그 뒤에 좀 잘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대리운전도 방법입니다. 네, 여자분이시라면 여자분이라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여성 대리운전으로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말이나 뭐 나 쉬는 날을 이용해서 도배 같은 것도 배워놓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도배도 하루 종일 하면은 적게는 30만 원, 잘하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 네. 하루에. 네. 그리고 진짜 잘하시는 분은 하루에 2탕도 뛰거든요. 그럼 뭐 하루에 정말 잘하면은 한 7, 8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네. 주말에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이 중에 하면 괜찮긴 한데 나는 이게 다 힘들다 하면 네, 또 누군가 부업으로 잘 벌고 있는 거를 또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내가 모르는 대단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찾아다니다 보면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네. 더 좋은 거를 찾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단 하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하기에 달렸거든요. 돈 버는 게. 네. 그러니까 직장인이시면 월급이 거의 고정적인데 네. 예를 들어 뭐 배달 알바든 과외를 하든 도배를 하든 내가 수주를 해서 매출을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경험이 사실 사업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사업이야 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네.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업을 하면서 사업으로 키워나가면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 사업이라는 게 모객을 하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객을 해본 경험 자체가 레벨업이 되면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월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직장인 현재 어딘가에 얽매여선 솔직히 쉽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좀 사업의 영역으로 좀 전격적으로 좀 뛰어들어야 가능한 영역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업을 하든 하루에 12시간씩 주 7일이라면 월천 버는 게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해요. 주칠이. 네, 어떤 업종이든 네. 간에 저도 처음에 학원을 열고 월화수목금토일 뭐 방학 때는 막 12시간씩 13시간씩 일했는데 수업만요. 그렇게 한 3년을 일했어요. 쉬는 날 하루도 없이.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버는 액수가 점점 커지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버는 양 자체를 늘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월천을 못 번 사람이 더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스물스물 올라오죠. 나 그렇게까지 해서 월천 벌고 싶진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천 버는 일 중에서 몸이 편하고 뭐 시간 조금 쓰고 하는 일은 솔직히 말해서 다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사전에 그 응축된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몸이 편한데 월천씩 번다. 그럼 그게 2년, 3년, 뭐 길어야 5년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내가 몸은 편하지만 계속 월천씩 번다. 이런 일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초기 투자금이나 그런 자본금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네, 그때는 좀 이제 몸이 편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몸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정도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쵸, 그쵸. 근데 그 다음에도 자본이 투자가 됐다기보다는 네. 사람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제 영상 중에도 있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뭐 3단계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월천까지 만드는 단계예요. 근데 의외로 여기까지는 되게 쉽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뭐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월천 만드는 게 본인 사업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갈아 넣으면 월천은 그렇게 사실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런 영역이지. 거기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 2단계 영역이 권한 위임 단계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사람들을 고용해서 매출을 좀 늘려야 되거든요. 나 혼자 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뭐 1명이나 2명 고용하면은 내 수입이 500만 원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사람을 더 고용했으니까 매출이 더 늘어날 것 같잖아요.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100원도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나가니까 내 수입이 줄어들으니까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되돌아가거든요. 아, 나 이럴 바엔 나 혼자 하겠어. 그래서 그 첫 번째 허들을 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네. 이게 2단계예요. 사람을 써서 매출을 2배, 3배로 늘리는 과정.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3단계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을 키워놨고 이제 매출도 많이 늘려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 명에게 거기를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네. 제가 분당 학원과 반포의 학원에 저 출근을 하지 않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조금씩 출근하고 있는데 한 5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학원은 계속 잘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되게 많이 어려워요. 사람을 다 키우고 그리고 권한 위임을 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이 과정이 사실 좀 되게 어렵거든요. 네. 다 이룰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본인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맡긴다. 되게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않나요? 네. 네.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친 분들이 사실 경제적 자유를 많이 이루신 거죠. 네. 그 단계까지도 빨리 가보면 좋겠지만 진짜 월 1,000만 원부터 네네. 차곡차곡 밟아가야 되는 그쵸. 거네요. 네. 저는 솔직히 사람한테 권한 임하는 게 힘들면 월 1,000만 원씩 꾸준히 잘 번 다음에 그렇게 모인 돈으로 요즘에 제가 미는 건 월천 수익보다는 월천 저축을 많이 밀고 있거든요. 지출이 사실 더 되게 중요하잖아요. 1,000만 원 버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많지만 1,0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은 진짜 적어요. 네.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출까지 통제하긴 되게 어려워요. 내가 나를 갈아 넣어서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저축액은 뭐 600만 원, 700만 원 벌 때랑 별로 차이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월천 저축 이걸 목표로 한번 해보시면 쉬운 일은 아닌데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2년, 3년 하면 시드가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인 시드로 이제 웅달 책방에서 알려주는 네, 그 투자법으로 네, 공부 잘하셔서 네, 그 투자를 하면서 재산을 불려가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권한 위임으로 갈 수도 있고 투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둘 다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월 1,000만 원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네. 가운데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배우라. 네네. 그러니까 자영업을 본인이 하고 계시다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각오와 나를 갈아 넣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실제 순이익이 200만 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매출이 한 500, 600 나도 200만 원 벌어갈까 말까 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한 달 동안 내내 일만 해도 200만 원이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근데 내 사업이니까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과감한 결단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건 사실 좀 배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수학이나 뭐 영어, 뭐 국어 이런 학과는 배울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배울 생각을 좀 잘 못해요. 또 사업을 배우려고 하면은 막 학원을 막 찾는데 사업은 학원에서 배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럼 정말 잘 되는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뭐 9 to 6 한다. 보통 식당은 10 to 10 해요, 사실. 그러면 저라면 아침 9시에 가서 11시에 퇴근하겠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일찍 나가서 청소하고 끝나고 정리를 내가 다 하면 그 식당은 뭐 규모가 얼마나 크든 간에 내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식당은 물갈이가 되게 빨리 되거든요. 사람들이 1년 이상 일을 못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2년, 3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덧 완고가 돼 있고 내가 일찍 나와서 늦게 퇴근하면은 사장님의 신임도 되게 많이 받고 있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사장님에게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사장님,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뭐 올해 말까지만 일하겠습니다. 하면 사장님이 난 여기 핵심 인재인데 놓쳐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네가 맡아서 하렴.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수익 배분을 해줄게. 그런 식으로 가면 나는 내 돈 안 들이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아니면 사장님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건 좀 그렇고 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사장님과 제가 반반 투자하시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 이제 그 정도 일했으면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온전히 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혼자 차려도 되고. 그러면 지금 월 수입 2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이렇게 했을 때 수입이 200만 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노력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면 그게 진짜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 거군요. 그 보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보면서 그쵸. 거기서 우선은 한번 진짜 최고 책임자 네네. 경험을 한번 그쵸, 해보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음식이 맛있으면 식당이 잘 될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음식 요즘에 맛없는 식당 별로 솔직히 없잖아요. 음식 맛은 많이 표준화가 돼 있고 그 식당이 잘 되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직원 관리부터 뭔가 컨셉이라던가 그 느낌, 환경, 그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종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식당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한두 번 가서 밥을 먹어본다고 알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몇 년 지나가고 책임자가 되면 그때서 이제 다 배워올 수 있는 거죠. 네. 그 이번에는 대표님 그 투자 쪽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등기관리증을 10개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뭐 등기권리증은 뭐 개수가 좀 지금은 뭐 더 늘어나 있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위주로 자산이 많이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고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토지. 저는 투자라는 게 네. 재산 관리라는 게 공격과 수비가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이미 좀 수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주로 투자한, 좀 저렴할 때 투자한 부동산들이 있고, 거기에서 정말 안정적이기로 1등인 토지가 대부분의 비중이라서, 네. 방어는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제 재산의 뭐 일부를,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 위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첫째는 좀 잃지 않아야 되고, 특히나 공격적인 투자는 변동성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동성이 크면서 잃지 않는 투자. 이것만 실현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네. 투자 쪽으로. 그러면 변동성이 큰 녀석들은 뭐 주식하고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비트코인 뭐 변동성이 뭐 되게 크잖아요. 네. 그 점이 저는 되게 좀 매력을 많이 느껴서 저도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뭐 예전에 뭐 튤립 같은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튤립과는 확실히 비트코인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 한 14년 됐나요? 그 네. 정도를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실체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한 개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진짜 가치가 없는 튤립 같은 거였으면 이렇게 장시간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공급은 뭐 아시다시피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내년에 반감기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내년에 반감기 있으면 그 전후로 해서 좀 변동폭이 또 클 걸로 기대가 되고, 근데 저는 코인에 되게 가치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주식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2005년도부터 서울대 투자연구회라고 그 주식 동아리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동아리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얻은 되게 귀중한 깨달음이 있어요. 주식은 어렵다. 그거를 20대 때 그거를 깨달은 게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학과 나오시고 네. 계산도 되게 잘하셨을 텐데 또 어려워요. 매우 어렵죠. 그럼 그래요. 수학과 출신들 그럼 다 부자 됐겠죠. 아. 네. 투자는 정말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금리 많이 보시잖아요. 금리. 네. 그럼 만약에 올해 말에 금리가 뭐 인하될 걸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렇게 뭐 인하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갑자기 주식이 폭등할까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또 선반영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측하니까 지금부터 오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좀 어려움이 많아요. 코인도 물론 되게 어려움이 많은 건 맞거든요. 근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앞으로 많아지고 공급이 줄어든다. 그거는 대단한 호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을 계속하는 주식.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물론 총량은 똑같고 개수가 더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채굴자들은 계속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태민 작가님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거기에서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은 계속 쓰지만 얻어지는 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주식은 정말 어려운 게 우리가 내부의 정보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흔히들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말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례를 하나 들면 2년 전에 2021년이었나?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 한 명이 1,500억 정도를 횡령해서 NC소프트를 왕창 샀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완전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마음. 그런 거 우리가 예측도 불가능하고 변수가 계속 예정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클리어하죠. 너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실적 같은 건 애초에 없어요. 언제 얘가 돈 벌어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 심리, 오히려 투자 심리만 잘 분석하면은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비트코인을 좀 모아가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 그럼요. 지금은 한 2개쯤 있고 올해 목표가 한 5개 정도 모으는 게 목표고 내년까지 이제 불장이 오기 전까지 10개 정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그러면 가격이 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때도 사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땐 잘 못 사겠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변동성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이제 3만 달러 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아, 그때 살 걸 그랬어요.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요. 선생님이 그때 살 때 살 걸 그랬어요. 제가 15,000, 17,000 때 이때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걱정 마세요. 기회는 또 옵니다. 19,000, 19K 다시 한번 올 거예요. 뭐 그리고 24K도 올 거예요. 뭐 실제로 다 와주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막 올랐을 때 그때 편승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또 기회가 오거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럼 그냥 내게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회가 오면 그때 사면 되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포모라고 하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에 못 탔으면 다음 버스에 타면 됩니다. 뭐 2021년, 22년 이때 주택 투자 못 하셨던 분들 너무 통탄해 하셨잖아요. 벼락거지 됐다 막 이러고. 근데 지금 22년 말부터 또 하락장이 왔잖아요. 기회는 저는 늘 온다고 생각해요. 단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지 공부하고 알아보고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동산 한번 여쭤보면은 네. 지금 그럼 기회가 왔다고 보세요? 아, 이것도 사실 좀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정말 포지션별로 좀 다르지 않나요? 내가 현재 주택 포지션이 무주택자야. 그럼 뭐 청약이든 뭐 내가 실거주할 집이든 아니면 한 채 투자든 저는 한 채 정도는 그냥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 수 있으면 한 채는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주식의 전설 중에 피터 린치 있잖아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저자이신데
그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인 피터 린치도 본인의 책에서 실거주용 집 한 채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식의 대가도 주택 한 채는 꼭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 한 채를 굳이 취득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집이 딱 한 채가 있다. 그럼 혹시나 기회가 되면 갈아타기를 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택 한 채가 되게 쌌을 때 샀다. 예를 가령 뭐 내가 3억일 때 샀는데 지금 뭐 10억까지 갔다. 6억, 7억이야. 그러면 일단 갈아타기 한 번은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아, 굳이 왜 갈아타기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취득가액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에 사서 나중에 10억까지 다시 올라서 팔면 내가 만약에 비과세를 못 얻을 상황에 처했다. 한 채를 더 샀던가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양도세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갈아타기를 해서 6억에 뭐 다른 집을 샀다. 그러면 그 집의 취득가액은 다시 6억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10억까지 올라서 팔아도 양도 차익이 한 3, 4억으로 줄어들죠. 7억에서 3, 4억으로 줄어드니까 거의 세금이 없을 거예요. 네.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1주택자라면 갈아타기 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높을 때는 오르는 건 엄청 많이 오르고 우리 집은 이만큼 올랐었는데 내려가면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면 갈아타기를 하면 여러모로 이득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이 선생님 우리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일단 내가 갈아타기 하고 싶은 집이 충분히 정말 완전 초급매가 나오면 그걸 일단 사고 네. 우리 집도 그만큼 초급매로 던지면 갈아타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갈 집은 초급매로 사고 우리 집은 원하는 가격을 받으려고 하니까 갈아타기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차갑게 결단을 내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사실 좀 제일 문제죠. 내가 집이 너무 많은데 주택을 지금 또 취득하려고 보면 세금 때문에 너무 애매한 점이 사실 많아요. 지금은 주택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조금 줄일 때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좀 줄여야 나중에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팔리기만 한다면 주택수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택을 만약 산다고 하면 네. 레버리지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다 쓰면 괜찮을 거라 보세요? 이거는 뭐 어떤 레버리지인가에 따라 다른데 전세 레버리지라면 뭐 너무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하는 것만 아니면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영끌 있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는 거. 그렇죠. 요즘에 이자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고 생활비가 한 3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그 월세 이자 상환하는데 뭐 한 150만 원씩 내야 돼. 그건 뭐 삶이 안 되잖아요. 그냥 본인 현금 흐름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감당이 충분히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저축은 못하지만 이자 감당하는 게 어렵지 않다 정도까지가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그 정도 선에서는 좀 취득 한 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여유롭게 이자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네네. 할까요? 네네. 너무 빡빡하게 막 이자 감당하게 막. 네, 만약에 너무 빡빡하면 또 사람이 또 초능력이 나오긴 하거든요. 더 열심히 부업도 생각 안 했다가 너무 빡빡하면은 부업까지 해서 그쵸. 또 그게 또 잘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약간의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동기부여에서부터 구체적인 재테크 그리고 월 1,000만 원 벌기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소득과 재테크와 자기개발 네네. 통틀어서 이렇게 조언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앞으로는 좀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유튜브의 가능성이 되게 어. 많다고 생각해요. 아, 네, 저도 그래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벌써 한 4년 이상 운영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봤을 때는 망한 채널일 수 있겠지만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구독자 한 3만 몇천 명 모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제가 교육업을 할 때 되게 큰 마케팅 수단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웅달님 같은 훌륭하신 분께 좀 잘 배워서 예. 유튜브를 좀 재밌게 잘 해보는 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와서 사업적으로 아이디어 내거나 실행하거나 이런 거는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유튜브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좀 벌려볼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되게 똑똑하고 기민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에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말도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는 천재잖아, 너는 똑똑하잖아 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을 때 나온 IQ가 117이었어요. 117. 우리나라 사람 그냥 보통 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IQ는 그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를 시작해서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남의 거, 그러니까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나 이거는 좀 별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갈아타고, 또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돈이 안 되네. 저 사람 보니까 저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또 이렇게 갈아타고. 너무 똑똑하게, 실행을 해야 될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행동하지 말고 생각만 하고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가 전략을 짠다고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실행하겠다라고 전략을 짰으면 실행할 때는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겠을 때 되게 좀 우둔한 편이에요. 예전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공이 산을 옮긴다. 구덩이가 하나 있고 산이 하나 있는데 본인 혼자서 그 산을 우직하게 옮기려고 한 거죠. 그냥 그런 모습이 성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면 확신을 갖고 끝까지 해서 좀 성공까지 완주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가진, 남들과 가진 그 딱 하나가 그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그게 저는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에서 한 말이 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무언가를 갈구하면서 좀 우직하게 끝까지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시면 우직하게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성정길에 성정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